아마 여러분들은 기사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응시 자격 때문에 골치 아파서 이 영상을 누르셨을 거예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미 자격이 되는데도 잘 몰라서 자격이 안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뭔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예 응시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응시 자격 갖추는 게 어려워서 기사 시험까지 포기해버릴 것 같다면 오늘 저 연미쌤이 준비한 기사 응시 자격 모르면 손해보는 8가지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사 시험에 아주 순탄하게 응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학력, 경력사항은 산업인력공단에 전화로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제가 영상으로 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서 기사 응시 자격 자가진단하는 방법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경력같이 자가진단으로 확인이 안 되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럴 땐 여러분, 더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1644-8000번 산업인력공단으로 전화를 해보시는 거예요. 꼭 전화로 물어보시고 그래도 응시 자격이 안 되면 그 자격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제든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정말 뜬금없는 전공일지라도 관련 학과 인정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전공이 관련 없는 전공이에요 하는 분들은 특히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졸업한 학과가 시험 보려는 기사 종목에 관련 학과가 무조건 아닐 거라고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보건행정과가 조경기사를 볼 수도 있었고요. 시각디자인과가 건축기사를 볼 수도 있었고 정말 특이하게도 연기과가 전기기사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다가 제가 큐넷에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연락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응시 자격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큐넷에서 인정해주는 관련 학과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으니까 꼭 먼저 확인하셔서 괜히 불필요한 학점 이수를 안 하실 수 있게 시간을 아끼세요,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 자격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아래 카톡 링크를 눌러서 저한테 빠르게 조건 갖추는 방법을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사 응시 자격은 원서 접수일까지가 아니고 필기시험 마지막 날까지다. 학생분들이 늘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기사 응시 자격 심사 기준일은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이기 때문에 원서 접수 기간까지 자격이 안 되더라도 필기시험 일까지만 조건을 갖출 수 있다면 그 회차 시험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학점은행제 해당자는 단순히 수업이 종강하는 날짜가 아니라 응시 자격 서류를 떼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인정 신청이 완료되는 날짜가 그 기준일이므로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이루어지는 학점 인정 시기를 잘 확인하고 수업을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혼자서 이 내용을 다 파악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수업을 들어가시면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번째, 응시 자격이 안 돼도 필기시험은 볼 수 있다. 응시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시험을 본다는 거지? 의문인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응시 자격 서류는 필기시험을 본 후에 필기 접수 전에 제출을 하는 거라서 응시 자격이 안 돼도 필기시험은 보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응시 자격은 아직 안 되는데 경험상 시험 한번 보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합격을 하더라도 실기는 볼 수 없다는 점만 숙지를 해주신다면 경험을 위해서 얼마든지 필기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2가지이다. 자, 지금부터는 응시 자격 갖출 때의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고졸학력인 분들은 학점은행제로 106학점 필요하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학점은행제로 바로 106학점을 채워서 시험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산업기사 응시 자격까지 41학점만 먼저 채운 다음에 추가 1년 경력으로 기사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학점은행제로 106학점 채우는 과정이 최단기간으로 하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 학기 만에 41학점을 빠르게 취득한 후 산업기사에 응시하고 1년 경력으로 기사를 보는 방법이 여러분들 커리어에 더 도움이 되신다면 후자의 방법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전문대 졸업자나 대학교 중퇴자들은 그 학점을 학점은행제 사이트에 등록하면 쓸 수 있다. 전문대 졸업자나 대학교 중퇴자들 또한 따로 경력사항이 없다면 학점은행제로 106학점을 채워서 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간혹 비전공자라서 보유하고 있는 학점을 못 쓰지 않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전공 상관없이 2년제 졸업자인 분들은 최대 80학점까지 다 인정받을 수 있고 추가로 26학점만 더 채워서 106학점을 만드시면 되고요. 3년제 졸업자인 분들은 최대 120학점까지 학점은행제로 졸업학점을 등록하실 수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의무 18학점은 학점은행제 방법으로 채워서 기사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대학교 중퇴자들 또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학점이 100학점이라고 할 때 6학점만 더 채워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18학점은 학점은행제 방법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이 추가적으로 학점을 채우는 방법은 독학사, 자격증, 온라인 수업 전부 다 가능하니까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7번째, 대졸자들은 106학점이 아니라 48학점을 기억해야 한다. 관련 학과가 아닌 대졸자분들은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사학위 과정을 진행하시면 가장 빠르게 기사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관련 학과로 학위를 하나 더 받는 방법인데요. 수업으로는 16과목, 학점으로는 48학점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수업만으로 16과목을 다 듣는 것보다 학점 인정 자격증 최대 1개까지 병행을 해서 수업을 좀 줄이는 걸 추천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한 학기 최대 8과목, 1년 최대 14과목까지만 들을 수 있다는 연간 이수 제한 학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응시 자격을 갖추는 데 너무 긴 시간을 쏟는 건 매우 비추입니다. 8번째, 학점은행제 경영하기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다. 이 내용은 특히 고졸 그리고 대졸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학생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추이를 살펴보면 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조경기사, 대기환경기사 이런 식으로 좀 공학계열 쪽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격증들을 다 통으로 아우르는 마법의 전공이 있습니다. 바로 학점은행제 경영학이에요. 모든 학교 경영학이 다 관련 전공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학점은행제 경영학은 온라인 100% 전공이고 열리는 교육원이 많다 보니까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학점 인정 자격증들 종류도 많아서 기간이 단축하기도 아주 탁월해요. 근데 제가 무조건 경영학으로 하세요 라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을 추천드리는 거니까 난 전기기사를 딸 거라 전기공학으로 아예 공부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관련 공부를 병행하고 싶은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학점을 채우셔도 무방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사 응시 자격에 대해서 모르면 손해보는 8가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저는 학력이나 경력이 안 될 때 기사 응시 자격 갖추는 방법으로 이 학점은행제 많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갖춰두면 계속해서 다른 자격증 취득할 때에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으로 충분히 이해가 안 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언제든 댓글이나 아래 카톡 링크를 클릭해서 문의를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